좋아요, 구독. 경제 싸싸싸싸싸 부라고 외치셨던 분이 계셨지만 오늘은 제가 대신 외치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일단 오늘도 같이 함께하실 박주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대표님 나오시고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렇습니까? 한 번 더 모셔야겠다. 네. 라고 해서 오늘 또 같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재밌게 방송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유익했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그분이 안 계셔도 네. 안 계셔도 네.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괜찮으시겠죠? 그럼요. 네. 네. 일단 지금 이번 주와 지난주 보니까 시장은 꽤 강합니다. 네. 네. 이런 그래서 강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지난주에 많은 불확실성이 해소됐죠. 네, 그렇죠. 미국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네. 거기에다가 반도체가 뜨기 시작하면서 이건 이제 경기 풀리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런 신호들이 시장이 강하게 오면서 네. 숨어있던 투자자들이 음.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마의 2600선 네. 하다가 그게 올라오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주식 투자 지금 해도 돼 이런 얘기 좀 하지 않으세요? 하죠. 네, 예. 하시죠. 지금까지 네.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이 네. 일본이 지금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일본 시장 대단하죠. 일본은 저렇게 좋으면 우리도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쉬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2600선 넘어간 시장 화이팅을 기원을 하면서 경제사부 시청자분들도 계좌가 레벨업 되길 기원하면서 네, 기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또 경제사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컨텐츠가 2차 전지입니다. 네. 오늘 또 마침 녹화일 기준으로 네. 2차 전지 쪽에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기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2차 전지 그 사이에 좀 뭐가 바뀌었고 또 지금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2차 전지 동향 최근에 어떤 특별하게 바뀐 게 있을까요? 저는 원자재 가격에 요즘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죠. 예. 네. 한 2달 전인가요? 네. 워렌 버핏이 TSMC의 주식을 빼서 네. 투자를 빼서 일본의 상사로 투자를 할 때만 해도 네. 저게 무슨 시그널이지? 우리도 사실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맞습니다. TSMC를 빼? 네. 이 상황에서 막 전쟁 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안보 위협인가? 네. 다들 그렇게 해석했는데 네. 역시 워렌 버핏은 빨랐습니다. 일본의 상사들이 전 세계의 자원시장을 이렇게 총괄하고 있다는 거는 네.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구리, 니켈, 특히 비철 쪽에도 아주 강하죠. 네. 저도 옛날에 일제시대 할 때 구리 가격이나 니켈 가격에 되게 쪽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 항상 전문가시군요. 네. 서미토모 상사 친구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영국의 런던 거래소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서로 주고받고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직접 트레이딩 하셨던 거죠? 트레이딩은 아니라 그걸 알아야 우리 사업 계획을 짜니까. 네. 사업 계획을 짜니까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경험하면서 일본의 상사하는 친구들이 원재료 가격을 얘들이 쥐고 펴고 하는구나. 심지어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는 이 자원을 가지고 그룹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예. 일본의 스미토모 그룹, 네. 미쯔이 그룹, 예. 그다음에 발일자 들어가는 그룹이 있어요. 네. 신일철, 닛산, 혼다. 네. 혼다가 1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훈음으로 말하면 이게 혼다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미토모 그룹은 전 세계 구리와 금을 장악하고 있고, 네. 미쯔이 그룹은 비철 쪽, 그다음에 신일철은 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하기도 하는데 네. 그 원재료를 워렌 버핏이 투자한 때부터 원재료 가격이 꿈틀대기 시작하더니 이게 2차 전지까지 왔어요. 네. 요즘 최근에 리튬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2차 전지의 다음 스테이지는 어떻게 펼쳐질까? 양극재가. 맞습니다. 아마 원재료가 강한 쪽이 강할 것이다. 정확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원재료 수급이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곳이 네. 아마 주가가 더 오르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동반을 하니까 네. 그렇지 않은 2차 전지도 지금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지금 스테이지 오지 않았나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하고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 결국은 그거죠. 이게 다 비철 금속들로 들어가 있는데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에 조정을 받다 보니까 소재 쪽에서는 P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곱하기 Q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받았지만 그렇죠.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리튬 가격이 한 달 만에 한 71% 올랐다고 합니다. 엄청 올랐죠. 네, 탄산 리튬 쪽이고요. 예. 그래서 그쪽에 또 중심은 중국이 네. 다시 이제 뭐 보조금 주고 산업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는 됐다라고 바라보면서 변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저희 2차 전지 쪽의 소재 업체들도 이런 영향 받게 되면 또다시 레벨업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됐죠. 네. 그러니까 그 양극재 기준으로 보면 맞습니다. 예. NCM 네. NCM이나 뭐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네. 그 뭐 NCA라든지 NCM이라고 보면 NCM 기준으로 보면 작년 6월 달에 딱 1년 전에 네. 얼마 했냐면 톤 킬로그램당 NCM이 47달러 정도 했어요. 네. 판매가가. 네. 그다음에 NCA가 46달러 정도 했거든요. 네. 한 1달러 차이 나는데 네. 요게 지금 이번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그 원통용으로 들어가는 테슬라에 들어가는 원통용에 들어가는 그 양극재를 1kg당 가격을 50불 이상으로 받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톤으로 변환하게 되면 곱하기 또 1000이 들어가야 되겠죠. 5,000불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네. 6,500만 원 정도 네네네.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작년 6월 1년 전보다 이미 네. 양극재 가격이 네. 한 5달러 정도 네. 올라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킬로그램당. 네. 예, 예. 근데 이제 똑같이 5달러 올랐어요. 네. 5달러 올랐는데 네. 5불이면 한 10%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매출은 다 바로 반영이 되는데 네. 자, 여기에서 이익 곡선을 보면 누가 누가 더 많이 남기겠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재화로 가지고 네. 있고 지금 뭐 그래서는 지금은 네. 그 워렌 버핏이 상사를 주목했듯이 2차 전지에 공급하는 원자재를 다루고 있는 기업들 상사들도 괜찮다. 네, 그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기업들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그 수요는 확실하고 네. 수요 곡선은 확실하고 이제 공급의 문제인데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그 다음 스테이지는 이익 곡선으로 빨리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밸류체인을 보고 네. 그 이익 곡선을 갈아타는데 그건 2차 전지 직접 하는 애들이고 네. 거기에 붙어 있는 뭐 문제를 공급하고 있는 네. 친구라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 그러니까, 버핏이 그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같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같은 양극재 업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조금 차별화될 수 있겠다라고 그럼요. 바라보시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저희는 경제사부는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네. 지금 댓글로 브라이언님께서 음. 지난 6월 3일날 방송한 거에서 하나 문의가 올라오셨습니다. 내용들이 양극재 가격에 대해서 포스코 퓨처엠은 톤당 6,500만 원으로 평가를 하고 네. 에코프로비엠은 5천만 원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네요. 예. 지금 그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네. 아마 최근에 관심 굉장히 많은 질문 같아요. 네. 포스코 퓨처엠이 삼성 SDI에 납품하는 원통령에 납품하는 NCM, 네. NCM 가격이 50.1불 정도. 50.1불. 50불 정도 보니까 네. 정확하게 6,500만 원이죠. 그렇죠. 1,340원이니까. 네네네. 그 정도 되겠고. 네. 에코프로비엠은 그 같은 하이니켈을 쓰지만 좀 다르죠. 네. 다른 걸 쓰죠. 네. 근데 이거는 에코프로비엠 가격은 사실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가격보다. 네. 이게 제가 정부안 입수한 건 3월달 가격이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원재료 가격이 더 올랐으면 네. 사실 6,500만 원처럼 더 간다고 보거든요. 아까 시차가 좀 있어서. 네, 시차도 있고 네. 또 원재료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도 다를 거고 네. 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스스로 평가해서 결국에는 어디에 남겠습니까? 네. 재고 금액 보면 알거든요. 그렇죠. 그 분기 회계 보고서에 네. 재고량하고 재고 보면 예전 톤당 얼마 가격 취하고 있고 맞습니다. 딱 알거든요. 네. 뭐 본인들이 재고 금액 내부적으로 회계를 처리할 때 네. 우리는 재고 금액이 좀 덜 적게 잡히는 게 좋아. 주가에 네. 그럼 좀 작게 잡을 것이고. 아하. 예. 우리는 뭐 재고량이 뭐 상관없어 그러면 많게 잡을 것이고 그런 네. 영향이 있어서 네. 고정 차이인 것 같고 네. 시장 가격은 한 6,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예. 50불 정도 넘었을 네. 겁니다. 네. 6월 달에는 네.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시장 평가와 그 사이 기업들의 회계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르겠다. 그렇죠. 한쪽인데 네.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양극재 업체들 주가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을 약간 좀 끌어와서 보니까 선호하는 쪽은 좀 다르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포스코 쪽을 조금 더 좀 뭐 선호하는 경쟁력은 그쪽이 장기적으로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바라보고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미 이제 한번 조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시 오를 때는 아마 지금은
그런 선호를 별로 따지지 않고 일단 들어갈 겁니다. 네네. 같이 오르겠죠. 네. 그러다가 또 조정기에는 또 그런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까지 같이 또 이제 보니까 거의 중국에서 탈중국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굉장히 서둘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 흑연을 원래는 중국 수입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지금 인디펜던트하게 네. 스스로 하려고 지금 포스코는 그런 전략들이 얘들이 철강회사 맞았어? 그렇죠. 정도로 네. 민첩해요. 네네. 요즘 보면 네. 굉장히 민첩해서 예. 그런 건 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만약에 내가 투자한다라고 음. 하시게 되면은 가장 선호하는 쪽은 포스코 그룹 쪽의 포스코 퓨처엠 정도로 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네. 오히려 지금은. 네. 포스코 홀딩스는 어떻습니까? 홀딩스는 어차피 한 원투 컷씩 먹고 가는 곳이니까 시차를 좀 두겠죠. 예. 예. 그러니까 막상 지금 사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퓨처엠이나 홀딩스, 인터내셔널이 훨씬 낫겠다. 예. 그러면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에코프로 그룹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쪽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금 늦다고 하더라도 같이 따라가긴 하겠죠? 따라가긴 가겠죠. 네. 지금 같은 상세에는 좀 따라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요즘에 또 2차 전지 쪽에서 얘기가 많은 쪽이 하나가 SK온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졌고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주가 흐름들이 보니까 꾸준하게 올라와서 어느덧 전고점대 넘어가서 20만 원대를 타진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배터리 3사 하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 다음에 SK온, SK온이 있는 이노베이션 이렇게 많이 평가를 했는데 혹시 그러면 뒤늦게 SK 이노베이션도 좀 따라가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일 저평가로 보이는데요. SK온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아직 묶여 있고 SK온이 아직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투자도 계속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 SK온의 밸류를 제대로 측정하려면 사실 완전 분리한 다음에 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섣불리 지금은 어쨌든 그 도매금을 묶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LG 엔솔이나 SDI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정도 선에서 봐야지 SK온 자체를 놓고 분리해서 평가하기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시장 반응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지금까지 한 7조 6천억 정도 투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았을 때 밸류를 봤었을 때 이게 투자 받을 때 보면은 보통 이 회사가 우리 이제 수율이 이만큼 나와라고 해서 나올 때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7, 80%도 안 나왔는데 헝가리 공장 같은 경우 한 90%까지 육박했다고 하고 있고 미국 공장도 한 8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힘들었어. 이제 좀 돈 좀 주세요.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게다가 또 그 사이에 정제 마진이 지금 한 4.5달러대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BP를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유 쪽도 살아나는 것 같고 SK온도 붙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왔는데 그렇죠. 정유 쪽으로 살아나기 시작해서 그 같이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와 또 이제 LG화학 얘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또 부회장님이 LG화학 우리 이거 아예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저평가다. 우리 소재 쪽에서 지금 3대 동력이 있더라고요. 신약 쪽하고 그렇죠. 친환경 소재 그리고 또 전지 쪽. 이거 합쳐서 나오게 됐을 때 지금 매출 비중이 50% 이상 2030년 가게 되면 갈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또 그래? 라고 부회장님이 이러시는데 이러면서 또 레벨업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쪽도 어떻게 보면 가려진 또 하나의 2차 전지 소재 쪽의 업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국내 업체들 잘합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LG화학이나 SK온이나 사실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석유화학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쪽이 사실은 우리나라 3대 4대 케미칼 그 회사들이 다 안 좋잖아요. 그렇죠. 롯데케미칼부터 시작해서 하나케미칼 그리고 LG화학, SK도 마찬가지고 석유화학도 그래서 그 기업들은 아마 하반기에 지금 경기가 조금씩 호전된다는 소식이 사실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영향이 더 많을 거고. 그래서 시크리컬한 쪽의 영향들을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그 신성장 동력 사업들은 아직까지는 아까 LG화학 말씀하셨는데 LG화학도 보면 신성 동력 사업이 2차 전지하고 신약하고 친환경 소재가 있는데 사실은 신약 같은 경우는 매출 1%도 사실 안 되는 수준이고요. LG 생명공학 운하 안내 합친 거고. 맞습니다. 사실 구본무 회장이 2개 공을 들였죠. 2차 전지하고 신약 2개 공을 오랫동안 들였는데 하나는 빛을 받고 하나는 빛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양극재가 LG 화학도 나쁘지 않겠죠. 캡슐 마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네, 마켓 가지고 있으니까. 한 47만 톤까지 예.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신학철 부회장의 그런 성토는 이해는 됩니다. 네. 뭐 워낙 욕을 많이 들었으니까. 분리할 때 그래야 더 잘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본인이 있을 때 그걸 했고 예. 다시 사실은 그때만큼 쭉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욕심이 나는 거지. 네, 그런 게 조금 묻어 있지 않나? 네. 네, 실적보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2차 전지 쪽 어차피 저희는 2차 전지와 함께하는 경제사부다 보니까 예, 미리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비철금속 가격 올라오면서 다시 또 레벨업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오랜 조정 기다렸으니까 지금부터 계속 잘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뭐 이야기해봤는데 제가 없으니까 더 박 대표님 어떻습니까? 김민수 대표가 뭐 신났네요. 네. 누구세요? 역할까지 다 하셨습니다. 네. 막 뭐 신나서 그냥 없던 이야기, 있던 이야기,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2차 전지 뭐 우리 계속 또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관련돼서 이야기 하셨을 테고. 자, 조선 그다음에 우리 기자재입니다. 조선 기자재 있는데 일단은 박 대표님 먼저 조선 쪽은 참 이게 선뜻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결정하기도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조선 좋다 뭐 이른바 반화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반도체 화학 조선 이야기 나오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가 좋은 거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게 보통 경기 민감주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이제 반도체가 뜨고 지금 하반기에 그 매크로한 예측들을 보면 어쨌든 뭐 미국의 불확실성들이 조금 사라졌고 그렇죠. 미중 무역 갈등도 이 정도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지근들이 계속 들리고 있고 견딜만하고 실제 그 우리나라 좀 오르긴 하지만 일본을 비롯해서 미, 유럽이 주가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면 뭐가 좋아지느냐? 이게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하는 조선, 기계, 화학,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차화정부터 시작해서 건설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들이 좋아질 것이다. 몸집이 큰 쪽이 중후장대 사업이. 그 중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 조선은 지금까지는 이런 소식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3년치 뭐 수주 다 원래 다 했어. 그렇죠. 뭐 우리 뭐 앞으로 10년 먹을지도 다 뭐 수주 받아놨어. 그런데 왜 주가는 왜 이래? 근데 넌 또 늘 적자야. 수타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 작년부터 저도 뭐 여러 곳에 방송 가면 물으면 다 데이터는 그래요. 근데 늘 적자에다가 주가는 안 좋고. 근데 그게 왜 기지기를 펼까?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저는 이번에 하나가 대우조선을 최종적으로 인수했잖아요. 인수하고 이제 승인하고 주총 열어서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된 거죠. 하나 5천 이름을 바꿨는데 이게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우조선이 주인이 없는 기업으로 23년을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데 저가 수주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수주는 해와야 되고 무리수를 뒀네. 무리수를 많이 굉장히 뒀죠. 이 저가 수주 때문에 옆에 있던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죠. 하고 삼성중공업까지 같이 수익성이 안 좋아졌어요. 저가 수준이 왔는데 거기다 더 안 좋아진 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뭐가 올라요? 원자재가 오르죠. 그렇죠. 2차 전지의 핵심은 양극재면 조선의 핵심은 후판재입니다. 후판재. 철판. 후판. 후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가 없죠. 오죽했으면 이번에 대우조선 해양 인수한 하나에서 뭐라고 일성을 딱 그것도 이제 기자회견이나 주총에도 뭐라 그랬냐면은 앞으로 가격이 안 맞으면 수주 안 하겠다. 그 정도로 습관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곡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거고. 그렇죠. 보통 그 수주 가격을 이제 나타내는 인덱스가 있어요. 그걸 어디서 만드냐면은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라고 주로 조선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유명한 수치죠. 수치인데 얘들이 내는 걸 보면 지난 5월 달에 이 수치가 159포인트였어요. 근데 요번에 지금 170까지로 올랐으니까 한 10% 올랐거든요. 한 7%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국제 성과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수주 가격을 좀 올리겠다는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LNG 쪽에는 우리나라가 90% 이상을 수주하기 때문에 같이 올려버린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조선주가 좀 뜨고 있는 거죠. 판매 가격을 올려도 판매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럼 또 우리 수익성이 더 개선될 거고. 네. 그렇죠. 그럼 김민수 대표님 이때 그러면은 대우조선해양 하나가 인수했으니까 하나오션 뛰어들어? 아직 안 드셨어요? 예. 삼성중공업도 수주 잔고가 더 늘었으니까 뛰어들고 다 뛰어들어요. 어때 해야 돼요? 제가 보통 조선주가 움직일 때 배경이 좀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이제 해운 쪽이 좋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주들이 발주를 해야겠다, 배를 발주해야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 말씀하셨던 대표님은 핵심이죠. 신조선까지도 이거 좋고 그러면은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 지금 수주도 충분히 받았고 신조선까지 수주 좋은데 중요한 건 그러면은 수익이 나겠느냐? 이게 지금까지는 안 났었죠. 말씀하셨듯이 후판 가격이 전부 배를 만드는데 한 20% 차지합니다. 총 배 가격이에요? 사실 남는 게 없었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저가에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신조선까지 수가 올라오고 후판 가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숨통이 튀었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핵심은 그러면 이제 이 후판 가격들이 다시 한번 고가를 칠 것이냐, 여기서 그냥 멈춰줄 것이냐, 또 그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인력이 되게 부족했었어요. 인력이 계속 이거 납기 맞출 수 있어 없어 이 정도로 나왔는데 정부가 이제 좀 손을 대기 시작했죠. 외국에서 인력들 좀 보강하는데 좀 펼쳐줬고. 거제는 울산이나. 그렇습니다. 예, 같이 가실까요? 거기 괜찮 짭짤하대 요즘에. 그래요? 네. 같이 가. 좀 다이어트도 하시고. 나 하루 일하면 쓰러져요. 그러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많이 드실 거고. 네. 그래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배를 만드는데 배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 배가 그 배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배를 갖고 계신 우리 소장님. 그래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볼 때가 맞습니다. 그럼 잠깐 볼까요? 지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조선주 이렇게 많은데 뭘 사야 돼? 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한국조선해양. 이게 약간 중간 지주사급이죠. 네, 그리고 안에 또 조선사들이 끼어 있습니다. 이쪽이 중간지주사 쪽으로 볼 것이냐. 그게 현대중공업인 거죠, 그죠? 그렇죠. 한국조선해양. 예, 현대중공업은 따로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이쪽도 괜찮죠. 그러니까 사업회사 쪽도 있고 중간지주회사도 같이 있는 회사 쪽에서는 괜찮고, 네, 거기서 지금 또 보고 있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이름이 안 바뀌었어요. 대우조선해양으로 나오는데 약간 늦지만 다시 고점 돌파할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괜찮죠. 저 위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쪽으로 가는데 좀 주가가 5,000원대 있다가 이 정도까지 올랐으면 한 20% 올랐네. 못 사겠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월봉으로 볼까요? 여기입니다. 네. 아직 주봉으로 봐도 이제 막 고개를 드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부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면은 한국이 잘하는 것 중에서 조선사가 움직이게 되면 약간 엔진 쪽도 그렇죠. 강하겠죠. HSD 엔진이라는 회사 이것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 저희가 또 STX를 많이 무시했었어요. 하지만 사업하고 있는 STX 엔진도 고개를 들고 시작합니다. 한때 그 STX가 이 중공업이나 이쪽에 강세였는데 주춤했었는데 해운도 있었고, 그죠? 그런데 다시 이 조선과 함께 엔진이 살아나네, 그죠? 그렇습니다. STX 엔진. 여전히 그렇죠. 뭐 지금까지 갖고 있던 기술력이나 수준은 뭐 무시 못할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HSD 엔진인가 이거 STX 엔진 함께 봐줘야 되겠네요. HSD는 또 하나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주인을 찾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김민수 대표가 그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룹 차원에서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될 회사가 역시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쪽이고, 또 보니까 요즘 최근에 움직이는 쪽은 세진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늦게나마 조선기자 쪽이라고 움직이는데, 그래도 LNG 쪽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LNG 쪽이 변화가 온다 그러면은 저희가 봐야 될 쪽은 한국카본, 뭐 동성화인텍 이런 쪽이죠. 네, 근데 한국카본은 이번에 화재가 나서 약간 좀 주춤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쪽도 다 물 들어온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동성화인텍이 조금 더 센 모습들이죠. 그리고 또 피팅 밸브 업체들도 다 이쪽에 들어가죠. 지금 말씀하신 그 피팅 밸브 쪽도 주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하이로코리아 이제 다시 레벨업 시도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나오는 뭐 성광밴드 이런 회사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런 쪽 같이 다 통틀어서 한 번에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흐름들 맞춰가면서 눌림목 들어온다 그러면 계속 대응해봐야 될도 되겠다. 그렇죠. 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조선 테마로 묶어서 우리 지금 투자자분들이 함께 좀
기억을 해서 네. 좀 이렇게 묶어서 투자에 좀 신경을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투자에 이 같이 이제 관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종목을 조금 이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김일수 대표가 그냥 알아서 에이 배추도 사 또 물어보겠지 생각해서 그냥 미리 다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힘들어 보이셔서요. 박 대표님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일단 조선이 물을 타긴 탔어요. 배가 지금 물을 탔어.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계속 지속되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 흐름을 탈까요? 조선주는 우리가 물 들어오면 뭐 배 띄우자 이런 말처럼 물 들어온 건 확실합니다. 이런 이제 상황상 매크로한 지표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뭐 주가로 보면 주가의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충분히 거품 다 빠져 있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맞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속 좋아질 것이냐 저는 수익성 면에서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이제 후판 가격인데 후판 가격도 지금 물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긴 하지만 원자재 가격들도 좀 최근 그 원유 값이나 이런 걸 보면 철광석 값은 더 이상 오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의 그 주가를 보면 포스코 홀딩스 주가 보면 무조건 포스코 홀딩스가 그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2차 전지 테마도 묶여 있긴 하지만 포스코는 원래 철강 만든 원자잖아요. 그 철강에 분리해 놓고 봐도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쪽에 대한 시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실제 괜찮다는 이야기는 원자재 가격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 반응이기 때문에 이게 조선주가 다 엮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조선주의 영업이익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저는 오히려 영업이익 곡선을 보면 내년이 훨씬 좋을 거라 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올해보다는 한 최소 몇십 %에서 더블까지 올라갈걸요. 워낙 저가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이. 내년까지는 굉장히 수익 곡선 좋을 것이다. 아 조선 쪽이. 자 그렇게 되면 조선대로 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재도 묶어서 같이 봐야 돼요. 조선 관련 기자재. 보통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 보통 수주 받고 몇 년 만에 배를 이제 그 선사로부터 수주 받아서 배를 양도하냐 하면은 평균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2년 정도 지금 3년 이상 다 받아놨기 때문에 2년 정도의 시차를 보면 언제쯤 맥스를 그 밑에 업체들은 다 받아서 꼭 조립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곡선을 보면 올 하반기쯤 가면 기자재 곡선도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특히 뭐 엔진도 있을 테고 기자재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몇 가지들이 있는데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기자재 중에서는 뭐 사실은 엔진 업체들은 이미 그 HSD 엔진은 하나가 아직 그 인수 완료는 안 됐는데 인수하는 걸로 봐야 되죠. 인수 의안서를 내놨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사실은 저기 조선사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같은 그룹사니까 엔진은, 같이 봐야 돼. 그 외에 이제 뭐 자동차를 보면 차가 많이 팔리면 뭐 파워트레인부터 시작해서 시트부터 이렇게 보듯이 아까 성광밴드라든지 뭐 BMT라든지 이런 기업들 기자재 업체들은 또 별도의 군두로 봐야 되는데 거기 시차가 평균 3개에서 6개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반기 때는 후행하죠. 후행하죠. 그래서 같이 묶어서 봐도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도 조선주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박 대표님 말씀이 내년까지도 계속 노려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조선 테마다. 당연하죠. 볼 수 있는데 당연하다. 오늘 또라도 잘생겨 보이네. 원래 그래. 그렇습니다. 자, 아까 뭐 또 기자재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지금 이야기는 했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가 있을까 또 조선 쪽에서. 배다 보니까 노를 놓치면 안 되죠.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요즘 최근에 또 움직이는 쪽에서 좀 덜 갔다라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양전기 같습니다. 이것도 조선하고 관련 있는 거죠? 대양이죠. 대양전기공업 대표적으로 조명 쪽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회사가 또 신규 동력으로 수소 쪽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눌렸다가 올라가는 거 되게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좀 특이한 종목 중에서 태웅이라고 있습니다. 이름도 멋있죠. 태웅. 큰 곰.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웃는데 오늘은 안 웃게 되네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습니다. 태웅이 단조하는 별명이 태웅이에요. 그만하시고요. 단조하는 회사입니다. 좀
단조로워 보일 수 있어도 이 회사가 단조 품목이면은 그냥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그냥 하죠. 근데 원래 매출 비중이 이 회사가 조선기자재 쪽보다 풍력이 더 높습니다. 풍력 쪽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한때 사업부를 제강 사업부가 이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휘청였는데 이거 그래도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한꺼번에 다 좋아지는 섹터겠죠. 네. 거기다가 거기 제강 쪽에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단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풍력 쪽에서 글로벌 1위 하는 쪽이 플린지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건데 타워에 들어가는 또 베어링 위쪽에 들어가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거 성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무시 못하는데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역시 또 조선하고 또 관련도 있고. 조선 쪽 매출 비중이 한 12% 정도 되고요. 네.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조선 시장이 커지면 그만큼 또 사업에 활로는 생기겠네요. 그렇죠. 근데 딱 전고점 오다 보니까 매물 좀 나올 겁니다. 예. 그거 나오는 거 보고 돌파 안착하게 되면 지금 변화가 없어요. 또 마치 비슷한 거죠. 기자재 업종들과. 그러면 다음 변화까지 간다 그러면 이런 것도 매물 벗어나게 되면 괜찮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 관련해서도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 세부 종목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이 이제 말 조선이네요. 우리가 조선이네요. 조선인이죠. 네. 네. 조선인이네요. 네. 우리가 조선을 벗어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박 대표님 우리가 조선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왜 드립을 강요시키 그런 건 안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건설기계 장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 이제 또 건설 또 기기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또 투자를 해왔는데 좀 요즘에는 워낙 2차 전지, 반도체, IT 기술주, 게임 이런 쪽 이야기하다 보니까 건설 기계가 오히려 상당히 낮습니다. 건설 기계 그러면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좀 세워야 될까요? 건설 기계가 그 경기 민감주 중에 가장 핫하죠. 그렇죠. 예. 예. 저는 이제 중국에 사실 우리나라 건설 기계는 중국 시장을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국 시장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라서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움츠렸잖아요. 그다음에 지난 3월달에 양회의 이제 메시지를 믿기를 봐야 되는데 중국이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더라도 중국은 무조건 경기 활성화 시켜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중국 경기 활성화의 핵심이 뭐냐?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팬데믹 동안에 이 시진핑 주석이 가장 많이 때려잡은 곳이 사실 건설업 부동산이죠. 그게 거품이 제일 많았으니까. 그렇죠. 네. 온갖 비리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많았으니까 특히 부동산이 그랬죠. 굉장히 때려잡았죠. 그걸 때려잡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자기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강해 버렸어요. 완전히 얼음이 돼 버렸죠. 자, 그러면 팬데믹 끝나면 좀 풀어주면 이게 열릴 줄 알았는데 혹시 저는 국제 경기 볼 때 월드컵이나 이런 거 볼 때 거기 있는 그 자막 사이드에 있는 광고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예. 지난 월드컵 때 그 자막의 반은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었어요. 월드컵 때. 예. 맞습니다. 투자하시면 그건 되게 유심히 봐야 돼요. 예. 빅 경기 할 때 거기 그 광고판에 누가 붙느냐 봐야 되는데 그만큼 잘 나갔다. 잘 나갔다는 거죠. 예. 올해는 하나도 안 붙습니다. 네. 올해는 뭐가 많았습니까? 올해는 오히려 중동 쪽 그쪽이 많아요. 그걸 보면 전 세계에 돈이 어디 몰리는지 우리는 그렇죠. 금방 알죠. 네. 중국은 어쨌든 지금 시진핑 그 3기가 들어서면서 이 경기 부양에 아마 사활을 걸 겁니다. 100%. 계속 불을 떼는데 여기가 오르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 좋고 유럽 좋은데 중국만 안 좋아요. 네. 근데 중국은 억지로라도 이거 아마 부양시킬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중국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냐 보면 루이비통이라든지 명품 시장 주가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이유가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생각보다 경기 안 올라. 중국 내에 그 고가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안 살아나네요. 중국이 전 세계 그 명품 시장 20%를 늘 중국에서 사고 있는데 그 시장 죽어버리니까 주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에르메스 이런 데 가방 가격 올려버리니까 이제 더 올렸죠. 매출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하반기가 되면 중국의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아마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그런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든 올려야 되는 지켜야 거니까. 되는 거죠. 네. 중국은 아마 그게 필수 아마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자인이 아니라 졸렌. 그러니까 양해에서 시진핑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하고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뭐 여러 가지 민심을 좀 잠재울 수도 있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우리나라 건설 기계를 이제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만 보고 건설 기계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르게 움직여요. 그렇죠. 규모도 작고요. 규모도 작고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서
두산 인프라 지금 현재 넘어갔죠. 현대 두산 건설기계로. 그렇죠. 두산이 네. 빠졌습니다. 네, 두산이 예. 아예 이제 현대 건설기계로 넘어갔는데 예. 그런 시장들을 보면 100% 중국 부동시장과 같이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그쪽도 한번 눈여볼 만하다. 인프라코어가 네. 그쪽 넘어갔다. 근데 그렇습니다. 김민수 대표 궁금한 게 중국은 상당히 지금 미중 충돌 사이에서 한국에 대해서 끌끄럽잖아요. 정치적으로. 껄끄럽죠. 그런데 이게 건설기계 장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에도 그게 묻어 있습니다. 네, 딱 하나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종목 중에서 두산 밥캣이라고 있죠. 네.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는 주가가 저희가 있습니다. 뭐 신고가까지 그냥 쫙 뻗어 있죠. 예.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현대 HD 현대건설기계 아직 그 정도까지 못 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다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것과 미국을 바라보는 쪽에 차이가 있는 거죠. 미국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인프라 투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투자도 계속하고 있고. 두산 밥캣이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 쪽 밥캣을 인수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광물 투자에 대해서 난리예요. 에너지 쪽도 그렇지만 광물도 다 자연화하고 있고 거기다가 앞으로 2차 전지 쪽이 좀 크다 보니까 그거 누가 다 컨트롤 하겠느냐 이러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 또 진심으로 바뀌어 있고 그렇죠.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과 그 중국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고 있는 쪽은 다 이렇게 호황이다. 또 캐터필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쪽과 연결되는 쪽은 두산 밥캣이 맞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이 앞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쪽을 타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바라보고 있는 쪽은 HD 현대 인프라코어나 그렇죠. 건설기계를 바라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는 중국의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을 투자해야 되고 지금 현재 미국의 변화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이 맞겠는데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 인프라코어의 자리를 더 보는 게 지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수밖에 없다. 그렇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생각한다면 한국하고 계속해서 찡거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게 있죠. 그게 잘 될 것 같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소모품 쪽, 그렇죠. 하부 주행체에 들어가는 소모품 쪽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두산 밥캣 쪽은 저희가 얘기하는 DY 파워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라인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주가는 높죠. 근데 아직 다른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진성 TC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주가가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 또 마지막으로 대창단조 이런 쪽도 이제 막 꿈틀거리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 쪽이 변화가 되고 그와 함께 어떤 인프라코어가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이쪽들이 또 같이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후속적인 쪽으로는 이쪽도 잘 보자.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 움직이는 속도는 조금 더디다. 그렇죠. 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이게 또 중국하고 이제 사실 또 하나 변수가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예요. 그렇죠. 재건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외신을 들어보면 뭐 가장 추울 때가 몇 시쯤 되는지 아세요? 겨울에요. 네, 겨울에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일출 보러 갔을 때 새벽 시간 아닐까요? 동트기 직전입니다. 맞네요, 새벽 시간. 제일 추워요. 동트기 직전이. 저는 전쟁이 그쪽 가지 않았나. 막판에 이제 뭐 거의 끝나가는. 거의 막판에 점령하기 위해서 총 공격을 할 때쯤이면 거의 이제 새벽 추위 끝에쯤 와 있나. 저 10월달, 9월, 10월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가 되면 중국발하고 우크라이나발에 같이 묶여버리면 그쪽이 아주 또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표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세 번째로 총 우리가 횟수로는 세 번째로 이제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진출했어요. 이것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미 뭐 지난번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왔을 때 젤렌스카 10조 투자를 이 정도 기재부발로 MOU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다 포석이지 않나. 이 건설 기계줄 다시 돌아오면 중국발하고 하반기에 우크라이나발을 같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주목해서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건설 기계가 묶이면 어디 뭐가 따라가냐 하면은 건설주하고 전기주도 다 같이 가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리 인프라주라 그러는데 그렇죠. 같이 가죠. 해외 건설 쪽으로는 우리 건설회사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저는 건설사 자체를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좀 아직 리스크하다. 그 건설사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빅10 소위 말하는 빅10 정도의 빅5나 빅10 정도 건설사들을 보면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여놨어요. 전체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 동안에 국내 건설을 우리가 느꼈을 엔데믹 때는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또 그게 수익성이 워낙 좋아요. 예. 해외에 갈 이유가 별로 없을 만큼 수익성이 좋거든요. 국내에서. 근데 그 해외 건설은요 바로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맞아요. 작업 들어가고 뭐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바로 나타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나타나는 거는 저렇게 뭐가 터졌다. 건설기가 먼저 터지겠죠. 포크레인 바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먼저 봐야 된다.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해외 건설은 좀 닫아둬야 되겠네요. 접어둬야 될 것 같고. 이게 터지면 또 금방 또 터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수주를 받고 모멘텀 나온다 그러면 이쪽도 수주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건설에 그러니까 특화된 매출 비중이 그쪽으로 살아났을 때 확 벌어 수주 소식만으로도 바로 또 우리 주가에는 또 반영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딱 두 가지 회사. 현대건설. 아. 네, 지금 주가도 움직임이 강하진 않습니다. 근데 뭔가 꿈틀거리려고 하고 있는 촉이고 두 번째 대우건설. 이쪽도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데 왜 두 가지 회사를 보냐면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 게 원자력입니다. 원전이죠. 그래서 네, 현대건설이 네, 원자력 저희가 보통 이제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EPC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합의만 딱 보게 되면 일단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때 지금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움직여요. 먼저 될 것 같은데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 누가 많이 사냐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했네요. 직접 매수를 합니다. 네. 거의 다 됐어. 어차피 저 웨스팅하우스 캐나다 사모펀드 회사가 갖고 있는데 그 어차피 그냥 목리 부리는 거죠. 지금 그냥 좀이라도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결국 돈 문제겠죠, 그죠? 아마 변화가 나올 수 있을 때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풀리고 거기서 나오는 건설사들도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수주를 받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보다 보면 오히려 가는 쪽 말고 지금 정치되어 있는 쪽에서 변화 요인들 보면 이런 게 더 빠르지 않나.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당장 해외 건설은 기대하기 힘들더라도 이렇게 원전과 연결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박 대표님 아까 또 이야기하시면서 전력 쪽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건설주와 같이 맞물리죠. 인프라주니까. 뭐 그 집을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일단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근데 그 전선주는 철저하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립니다. 네. 그 재건 사업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사실은 전선입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깔려있어야 건설이 그렇죠. 시작을 하거든요. 좀 다 엉망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그러니까 차단됐고 그렇죠. 끊겨 있을 테니까. 그리고 전선주는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그 재건 사업이 있고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도 그렇죠. 전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재생에너지 사업도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예. 저는 요즘 유심히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일본이 새로운 배를 하나 만들었는데 전기를 옮기는 배. 네. 풍력이나 이런 재생에너지를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섬이나 태평양 한가운데다가 다 건설을 하는 거예요. ESS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ESS 그 전기를 실어 나르는 배를 일본이 최근에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재생에너지를 굉장히 이제 앞으로 더 활발하겠죠. 사람이 살지 않는 오지 같은 데다 건설해서 전기 싣고 오면 되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그걸 전선을 깔아야 됐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달아봤을 때 전선주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LS 전선이라든지 전선주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전선 시장에서 국내의 경쟁이 꽤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민수 대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LS가 있고 SK 시그넷도 있고 지금도 LS가 조명받고 LS가 인터내셔널까지 조명을 받아요. 조명회사가 아닙니다. 전선회사. 네. 이게 지금 안 웃던 최민호 PD가 웃었어요. 네, 힘 빠지시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드립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LS 같은 경우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딱 보시게 되면 사기 좋은 자리예요, 이런 때가. 요즘 LS가 근데 원래 전선주는 눈도장을 찍었어요. 구리 가격대에 따라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구리 가격이 쳐지면 제대로 돈 받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는데 그거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올 때는 꼭 봐야 되는 게 전선주죠. LS와 LS 일렉트릭 또 변압기 하는 회사죠. 벌써 레벨업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리들 쪽에선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많이 보는 게 일진전기입니다. 저희가 이쪽도 일진 계열 회사죠? 그렇습니다. 좀 무서운 회사죠. 일진그룹.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그렇게
밸류가 비싸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레벨업 시키면서 움직인다는 거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변압기 하게 되면 또 많이 보는 회사 중에 하나가 효성중공업인데 이 회사가 지금 안타까운 거는 자꾸 건설 쪽이 매출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변압기 쪽, 되게 초고영향 쪽에서는 과거에 저가 수주한 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못 나온다고 했는데 끝났습니다. 그럼 하반기 때는 제대로 평가받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한다고 풀리네.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막 레벨업 시도하는 가격대들 아마 제가 보기엔 10만 원대 안착은 금방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주식 시장이 조금 올라가면서 네. 기대감을 가집니다. 네. 그래서 효성 중공업도 이제 조금 그동안 옥새에 갇혀 있던 것이 네. 짓눌려 있던 것이 또 목눌림 현상도 좀 벗어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자, 박 대표님, 이 다가오는 또 6월 가장 신경 써야 될 변수가 있다면 한마디로 뭐가 있을까요? 원래 6월은 뭐 예진의 6월하고 좀 다르게 예. 그 5월 말부터 갑자기 상승세 기류가 그렇죠. 타버린 것 같아요. 예. 예, 예. 또 하반기에 경기가 불 것이라는 또 호전 소식이 막 들리면서 네. 굉장히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시국이라서 네. 문제는 실적인데 이제 이걸 좀 유의해야 되는 게 2분기까지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예. 분명히. 예. 그래서 그렇더라도 하반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꾸준히 밀고 가는 게 6월의 힘이 아닐까. 6월은 또 그게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 대표님 말씀 밀고 가자. 네. 괜찮네요. 6월입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 한 말씀. 돈 벌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강세장입니다. 하셔야죠. 네. 그냥 너무 지수 보지 마시고 네. 종목들이 돌아서 움직이는 이런 과정들 체크하시면서 좀 챙기자. 강세는 병광세. 손을 왜 이렇게 잡으세요? 네. 느낍니다. 자, 네. 김민수 대표는 6월 장은 변강세장이다. 네. 창피함은 소장님의 몫입니다. 네, 텐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우리 박 대표님과 네,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두 분과 함께 또 구호를 바로 외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Yeah.